안녕하십니까. 장사는 김영철의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사 브랜드 중 하나의 고규, 최 이사님의 브랜드죠. 고규에서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왜 고기를 넣은 거죠? 한 2주 전쯤에 여기 고규 사이드 메뉴 관련이랑 컨텐츠 관련해서 좀 디벨롭 시킨 게 있었는데 그거 확인 겸 일단 점장님 좀 알려드릴 겸 해서 왔어. 그리고 여기가 와규가 너무 맛있어. 저번 일산 다목집 BMW 영상에서도 제가 와규 맛이 궁금하다 했는데 드디어 먹어보게 됐어요. 여기 최고야. 인천 전체에서 최고라고 난 생각해. 대표님 오면 바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웨이팅 있어가지고 밖에서 한참 다 있다가 그렇지. 오늘은 이런 고규는 객단가가 굉장히 높은 매장이잖아요. 고단가 브랜드지. 근데 반대로 그럼 저단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피를 막 900원에 파는 카페라던가 아니면 말도 안 되게 무제한 무한 리필 같은 데를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게 진짜 마진이 남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사를 깎아먹으면서 버티는 건가요? 개인 브랜드를 중점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중점으로 얘기하는 거야? 둘 다 어떻게 다를까요? 무조건 무한리필이라고 해서 제사를 깎아먹진 않아. 뭐 굳이 예를 들면 내 친구 중에 명동에서 무한리필 고깃집을 새내기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매출이 다들 매장별로 헤비하게 나오니까 돈 굉장히 많이 벌거든.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굉장히 초저가 브랜드, 초저가 박리담의 브랜드들은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프랜차이즈를 깔기 위해서 나오는 매장들이야. 예를 들어서 나는 저점 매출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자거든. 근데 과연 그 브랜드로 5천만 원에서 남을까? 안 남는단 말이야. 3천만 원에서 남을까? 안 남는단 말이야. 그럼 프랜차이즈를 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본사는 돈을 벌겠지. 분명히 물류마진을 붙일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개인이 맞출 수가 있으면 돈은 벌 수 있어. 왜냐면 프랜차이즈를 했을 때 위험한 이유는 프랜차이즈에서 물류 차익금, 가맹 차익금, 즉 물류비 부대비용을 먹기 때문에 총알 코스가 올라가서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안타깝게도 일반 개인이 그런 밸류를 맞출 수는 없어. 이유가 뭐냐면 한꺼번에 많이 매입했기 때문에 그 단가가 나오는 거야. 소량 매입하게 되면 결국 프랜차이즈를 받는 단가랑 얼추 비슷할 수밖에 없어. 그럼 대형 프랜차이즈의 본사 물류 파워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라는 말씀이신가요? 완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어렵다. 초저가 박리담에는 어렵지. 저가 박리담에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초저가 박리담에는 개인이 한다고 해서 돈을 번다라고 얘기하기엔 참 어려운 이야기지. 소비자들은 되게 좋아할 수 있겠는데 주변 상권 자영업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상도위를 저버린 가격 파괴 범주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 카페들은 도저히 그 900원짜리 커피 이런 데를 카페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커피 맛에도 분명히 차이는 존재하거든. 근데 또 일반 대중이 느끼기에 그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그 차이를 딱딱 찝어내서 먹기에도 애매하고 향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직장인 기준이라고 했을 때 거의 하루에 한두 잔은 기본으로 먹잖아. 그럼 매일같이 소비하는 필수 품목이라는 얘기인데 만약에 900원짜리가 있다. 어쩔 수 없이 그걸 먹게 되지. 원자재 값이랑 인건비가 계속 오르는데 판매가만 내리는 되게 기형적인 구조인 것 같아요. 이 모델이 진짜 지속 가능한 기한이 몇 년 정도라고 보세요? 사장님 체력이 되나? 결국에는 사장님이나 점주님들의 체력을 갉아먹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야. 오토 매장은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지. 수익 구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적은 구조로 나올 거고. 그러면 초저가 브랜드가 상권을 장악하게 되면 결국 그 지역의 평균 객단가 자체가 다 같이 내려앉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따로 살 수 있는 브랜드가 있는 건가요? 나는 조금 다른 입장인데 저가 박리담의 브랜드는 상권을 점령할 수도 있어. 그리고 다른 매장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초저가 브랜드는 나는 그 상권에 끼치는 영향이 그렇게 지대하지는 않다고 봐.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선택인 거잖아. A라는 매장이 있는데 B라는 저가 브랜드 매장이 들어와 장사가 잘 되고 어느 정도의 맛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쳐. 그러면 분명히 여기한테 영향을 끼칠 거야. A라는 매장인데 초저가 브랜드가 들어와서 장사가 처음에 좀 잘 돼. 그렇다고 한들 여기에 맛이나 이런 걸 완벽하게 따라갈 수는 없거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코스트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는 사람들과 여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뉠 뿐인 거지. 그 상권 자체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 그럼 오히려 초저가 브랜드들이 많아지면 이런 고교 같은 고단가 브랜드들은 오히려 더 살아남을 수도 있는.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겠지. 그리고 초저가 브랜드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초저가 브랜드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잘 됐어. 그래서 가맹화시켜서 10개가 잘 됐어. 그러니까 또 잘 돼서 100개가 잘 됐어. 근데 초저가로 판매를 하다 보면 오픈 비용 자체가 엄청 낮을 수밖에 없거든. 최대한 빠르게 뿌려야 되기 때문에 물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수가 금방 생기겠지. 여기서부터 문제가 왜 그 브랜드의 주력이 되는 재료가 있을 거잖아. 그게 시장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걸로 프랜차이즈를 만든 거야. 근데 결국에는 이 가맹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이 품목에 대해서 수요가 올라갔다는 얘기야. 이 품목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공급되는 가격이 같이 똑같이 따라서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야. 결국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을 늘려나가기가 불가능한 구조. 막말로 얘기하면은 본사에서 물류 공급하는 것조차도 어려워질 수 있지. 본사도 물류를 매입해야지 공급을 할 건데 매입하는 가격이 올라가면 점주한테 주는 가격도 동대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점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 판매가를 올려달라고 할 거잖아. 근데 그 브랜드가 뭘로 잘 됐는데? 초저가로 잘 된 거잖아. 그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이 애매한 포지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본사 입장에서는 돈을 그렇게 벌고 유행이 지나가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욕을 좀 많이 먹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잘하시고 괜찮은 브랜드들은 분명히 있어. 오래가는 프랜차이즈 분명히 있단 말이야. 당장 내 주변만 봐도 고방그룹 한지훈 회장님 내가 이제 10년도 더 전에 모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때 처음 런칭했던 게 고반 식당인데 아직도 살아남아 있잖아. 그리고 또 내가 F&B 업계에서 외부 활동을 잘 안 해서 아는 사람은 없어 사실.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나눈 분들은 진짜 손에 꼽거든. 뭐 지금 딱 얘기를 드리지만 솔직히 말해서 뭐 한지훈 회장님, 이영석 회장님, 인천에 계시는 이진영 대표님, 그 다음에 뭐 없어. 그 정도야. 그 정도로 외부 활동을 안 한단 말이야. 일면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브랜드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어. 예를 들면은 원저부함집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야. 근데 대표님이 점주님들을 위해서 총각 코스트를 굉장히 잘 맞춰 놓으셔서 30% 초중반대가 꾸준하게 나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서 그 브랜드도 결국 오래오래 살아남은 거라고 나 알고 있고, 긴자르코 같은 브랜드. 긴자르코 같은 브랜드도 대표님이 점주님들과 상생 구조를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개수가 나갔음에도 꾸준하게 사업이 확장되고 있잖아. 근데 그런 좋은 브랜드도 많은데 너무 이 초저가 브랜드에 현혹돼서 많은 분들이 그거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이 브랜드가 진짜로 낮은 가격에 좋은 퀄리티를 제공할 수 있는 브랜드인지 아니면 그냥 치고 빠질 초저가 브랜드인지 뭘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본사 상담이 100%가 아니라 실제 영업을 하고 적어도 그 브랜드 내에서 오픈한 일자가 가장 빠른 실제 가맹 점주님이 운영하시는 데를 찾아가서 먹어보고 기다렸다가 점주님이랑 대화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본사 상담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거. 그렇지. 그런 프랜차이즈의 본사 같은 경우는 돈을 어떻게 버는 거예요? 물류비용 다 남긴다니까. 물류비용 남지, 저기 로열티 받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할 때 내가 이번에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프랜차이즈 인테리어에는 백마진들이 있잖아. 업계 관리가. 근데 나는 안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어쨌든 개수를 많이 깔면 분명히 돈은 되지. 안 될 수는 없지. 그럼 그러면은 앞으로도 인테리어에 대한 백마진을 받을 생각이 우리 백마진이 없지. 외주 인테리어 이제 안 하잖아. 그냥 우리가 직접 해버리지. 우리 직접 해버리지. 만약에 제가 개인 카페를 하고 있는데 옆에 그런 초저가 카페가 하나 들어오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처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할게. 카페라는 대형이 나는 어렵다고 봐. 정말 어렵다고 봐. 그러면 빨리 접는 게 나는 정말 어렵다고 봐. 카페는 사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냥 빌어야지. 제발 저 초저가 브랜드 막 없어라. 그리고 사장님이 운영을 잘 못해라. 오늘은 뜬금없이 초저가 브랜드에 대해서 우리 촬영자가 질문을 줘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현업에 있는 제가 느끼는 점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릴 뿐이라서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사는 김현철의 김현철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